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국힘당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명 선정했는데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대검차장 출신의 임정효. 이 사람은 드루킹 특검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현. 이 사람은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죠. 왜? 수구 성향의 보수 변호사 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았던 진상 중에 진상이에요. 국민당이 이 두 사람을 그 추천위원으로 임명한 목적이 너무 뻔하죠. 깽판 놓고 시간 끌으란 얘기지. 억울하고 끌으란 얘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법에 의하면 얘네들의 이런 횡포를 막을 어떠한 그 장치가 없어요. 플랜 B도 없고. 그리고 어저께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썼죠. 이거는 국힘당이 시간 끌기 2단계에 들어간 거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지 않겠어요? 국힘당의 목적은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끌고. 어쨌든 망쳐오는 거예요. 찬다 하더라도 거의 괴물에 가까운 그 태극기에 가까운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게 얘네들의 목표일 거예요. 시간을 끌면 나중에 대통령이 그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얘네들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민주당은 단 하나의 조건밖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26일까지 선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김용민 안으로 개정안을 하겠다. 그럼 국힘당은 그냥 그 조건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 추천위원이 누구든 얘네들의 퀄리티가 어떻든 상관이 없잖아. 오로지 제시한 조건이 단 하나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언제까지 시간을 끌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다시 조건을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해라. 추천을 완료해라. 라는 조건을 또 걸어야 돼.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한 달, 두 달, 세 달씩 계속 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끌고 조건을 걸어야 되는 법인 거예요.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공수처법은 국민의당이 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정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국회가 개원한 6개월 동안에 사실은 이 공수처법을 개정했어야 맞거든요. 아니면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냈을 때 백혜련 의원이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타임테이블을 같이 섞어서 단일된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우리는 검찰개혁을 이렇게 할 거고 그 중에 일환으로 공수처법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계속 여론에 밀려서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계속 봐주면서 오다 보니까. 사실은 빅픽처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으면 그 독소조항과 플랜 B를 갖춘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먼저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 말로 검찰개혁을 얘기한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민주당은 그거를 하지 않아 왔다라는 거죠. 계속 시간을 끌면서 국힘당과 국힘당의 하는지 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점점 이 공수처법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 법은 국민의당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교섭단체가 하나라도 더 있었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검찰개혁을 원하고 정말 그 윤석열의 오만방자함, 검찰에 썩을 대로 썩어서 더는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도 자기들의 내부의 폐부를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정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민주당 최고위가 나서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까지 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법안은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김용민 안을 기본으로 해서 백혜련 안이나 이 안들의 이것들을 보강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야 맞거든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그게 없었어요. 그럼 더 늦기 전에 정말 올해가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기대를 다 놓을지도 모르거든요. 더 늦기 전에 저는 민주당의 최고위가 나서서 저는 이걸 이 개정안, 저 완성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개혁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검찰의 저 힘이 저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는 거, 윤석열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오만방자의 말을 넣고 거짓말을 짓거려도 언론이 윤석열을 찬양해 주잖아요. 검찰의 받아쓰기를 멈추지 않잖아요. 검찰의 편들기를 멈추지 않아요. 이 둘은 그냥 한 쌍이에요. 검찰만 개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그 문제는. 너무나 이들의 고득권은 거의 공고하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냥 세트인 거예요. 검찰한테 언론한테 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에 가서는 내 죄나 나의 그 무결함이 소명이 돼야 되는데 판사한테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냥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 무수히 보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 어저께 SBS 상대로 반론보도 신청한 거 1심에서 일부 승소난 거 그걸 항소했는데 2심이 다 뒤집혀서 패소가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판사가 강민구야. 어쩜 좋아. 여러분 이 판사 이 강민구는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원신만큼 유명한 사람이잖아. 오히려 정원신보다 더하면 더해서 덜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장충기 문자로 유명한데 장충기 문자에서도 이 사람은 한두 번 그냥 고마워요 이런 안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삼성 홍보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 이건희의 그 성범죄 동영상을 양생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서 신문에 칼럼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라고 했죠? 조국 수석 계속 공격했죠. 사법농단 막 그거 하니까 그거 비판하니까 권력 남용하지 말라면서 조국 수석한테 막 직격탄 날렸죠. 8월 달에 뭐라고 했죠? 그 광화문 집회 나고 나서 난리 나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라고 한국은 야만 사회로 가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 이 정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문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구 중에 수구, 꼴통 중에 꼴통이란 말이지. 이런 인간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억울하고 당한 거, 검찰한테 당하고 언론한테 당한 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 판사가 다 털어줘. 정경심 교수 재판, 그 얄라그린 파청차 위조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지금 1년째 이걸 하고 있어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털어먹은 것들은 다 지금 호의호식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이 개혁의 과제가 검찰만이 아니라고요. 이 권력기관의 개혁에서 검찰과 언론과 이 사법개혁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검찰개혁에 이거 지금 걸어온 것처럼 계속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압박을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오는 방식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이런 식으로 끌어오면서도 아무것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민을 향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럼 개혁을 할 거라고 하면은 저는 언론개혁이나 사법개혁은 거의 뭐 우리 죽을 때쯤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방식이라면.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은 자기들이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그럼 자기들이 적어도 이 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의 열망을 알잖아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고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언론개혁은 이 정도 하겠다. 사법개혁은 이 정도 하겠다는 현실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폭을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나 지지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이라든가 그럼 가짜뉴스 어떻게 하겠다. 네이버 다음 포탈 문제 어떻게 하겠다.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그거 어떻게 할까. 피해자 구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법안들 그 구제책이라든가 방통위 방심위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진보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파 판정을 죽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기피하고 이 사람들의 삼진아웃죄를 만든다거나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법안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바늘구멍만큼의 진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들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끌려가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망하게 하면 안 되지. 너무 허탈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번에 국임당이 추천위원들 이렇게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잖아요. 너무 전략적 실패 아닌가. 큰 그림을 보고 빅픽처를 보면서 이게 지지자들한테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지지자들은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한테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지해주고. 이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빅픽처가 없이 그냥 하루에 브리핑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냥 여론에 부합하는 말 몇 마디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가는 게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이 개파들의 모임이 최고 모임인 거잖아요. 개파들의 대표들이 지금 최고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메이저한 개파들은 제가 볼 때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개파 사람 채우고 어떻게든 조용히 앉아가지고 놀고 먹고 그 자기들 힘 유지하고 국회의원 배지 더 달까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개혁 법안에 관심이 있겠어요. 자기 지역구나 이런 거 지켜가지고 배지 하는 게 저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메이저를 차지해서 더 이상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개혁적인 몇몇 의원들의 선언으로 끝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이게 희망고문을 거칠 거라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빨리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할 수 있는 당한테 지지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우리는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시한으로 두고 민주당이 정말 최소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안 이렇게 하겠다.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아니라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아니라도 주는 최소한의 로드맵 그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지지자들에게나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나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